이번 사연은 며느리의 팩트 언급에 충격을 받아 시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연인데요. 못된 것들은 분리하면 환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특징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요. 그럼 둘 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한 것인데 시댁은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만 신나게 언급했습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그냥 하는 소리일 뿐 진심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는지 점점 이상한 소리가 심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가부장제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부장적인 것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가져다 사용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은 외면해버리는 분이죠. 가부장적인 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은 신세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사람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일관성 없는 멍청한 사람이 본인을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을 보는 것 자체도 힘든데 그로 인해 피해까지 봐야 하니 제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웠을까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사람을 꼭 직접 눕혀놓고 밟아야만 밟는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매년 엄청난 양의 김장을 합니다. 그럼 자식들도 모두 불려가서 이틀간 고생을 하죠. 절임 배추를 사다 하는 김장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미리부터 고생하는 것은 딱히 없어요. 물론 저희보다 하루 이틀 정도 시어머니가 일을 더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의 김치를 왜 만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시댁에도 반년 가까이 먹을 수 있는 김치가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예년과 같은 양의 김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제사나 차례 음식도 그래요. 엄청난 양의 제사 음식을 합니다. 명절 때 제사상에 올릴 음식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양이죠. 작은아버님, 작은어머님만 제사에 오시고 저희 가족이 전부입니다. 많은 양을 각자 싸가지고 가도 끝내 다 먹지 못하고 냉동실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중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됩니다. 자식들과 남편이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듣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우길 뿐이죠. 그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며느리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괜히 많이 하는 것만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면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에 허세도 심하고 거짓말도 잘하세요. 거짓말을 한 것이 금세 들통나는데 시어머니는 모른 척을 하거나 되려 성질을 냅니다. 본인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항상 선의의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해주면 화를 내죠. 소리를 버럭 질러서 사람 입을 다물게 만든 다음 본인은 쿨한 사람처럼 넘어갑니다. 아니, 넘어가주는 것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이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것을 부하 직원에게 뒤집어 씌우는 스타일이었는데 만만한 것이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 상사가 교묘하게 자신의 실수를 뒤집어 씌우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편은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누구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응급실을 갔고 남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제가 내조를 잘하지 못해서 남편이 사회생활에 집중하지 못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남편을 떠받들어 주어야 하는데 제가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 남편이 집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랍니다. 이게 무슨 미신 같은 소리인지. 그럼 저는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더 높은데요. 연봉으로 보나 안정성으로 보나 만약 남편이나 저 둘 중 하나가 일을 그만둬야 한다면 남편이 그만둬야 할 정도인데요. 시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 별의별 소리를 다 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도 못하고 부려먹으며 괴롭히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저희 형님은 저와 좀 달랐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형님은 멋모르는 나이에 결혼을 해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한 사람이죠. 제가 보기에는 형님은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친절한 사람이고 한심하게 볼 수 있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은 우리나라 전통을 시어머니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단지 형님의 성격이 순하고 긍정적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죠. 거의 20년 가까이 참았으면 많이 참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형님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결국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시댁에는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왕래를 했고 형님은 어머니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형님을 욕하는 게 대화 내용의 전부였죠.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이 형님에게 사과를 했는데 형님이 받아주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피해자인 척을 했죠. 저는 형님과 통화를 해서 내막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또 개거품을 물고 달려들 것이 뻔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 사이를 이간질도 하더군요. 걔가 뭐라고 했는 줄 아니? 하면서 형님이 제 뒤에서 욕한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도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님이 시댁의 발길을 끄는 이유가 저 때문이랍니다. 형님이 제 뒷담화를 할 때 시어머니가 바른 말을 하며 형님에게 맞춰주지 않아 형님이 토라진 것이랍니다. 형님보다 제가 시댁 일을 적게 했고 형님은 시어머니에게 제가 너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것이라고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기분 나빠서 시댁의 발길을 끄는 것이라 하더군요. 형님은 그럴 사람도 아니거든요.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환영해 주었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상의를 해준 착한 분입니다. 저에게 절대 지시하지 않았어요. 형님의 인성을 제가 정말 높이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형님은 저에게 시어머니 흉을 본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시어머니 뒷담화를 했고 형님이 저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그런 형님이 저를 질투해서 시댁의 발길을 끊었다? 정말 시어머니 면전에 욕을 퍼부을 뻔했어요. 형님과 자주 통화하던 저도 시어머니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 형님을 약간이나마 의심을 하게 되더군요. 저는 제 자신을 누구 못지않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뇌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보다 멍청한 것인지 형님을 의심하는 제 자신을 보며 참 어이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평소 시어머니와 형님의 인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형님을 의심하는 마음은 쉽게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저와 다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좀 못된 사람이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형님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20년을 겪어온 자기 형수님을 의심할 정도로 남편이 멍청한 사람은 아닙니다. 반발도 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멍하게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면 세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결혼 전에 남편이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자식은 안중에도 없다. 본인이 불리하면 자식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었지만 자꾸 시어머니 말만 듣다 보니 형님을 의심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쇠뇌란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란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한숨을 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주버님도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얘기를 듣다 말고 형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럼 본인이 거짓말을 하는 거냐고 원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원래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니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어머님이 형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구박해도 저한테 어머님을 한 번도 흉본 적이 없어요. 그런 형님이 어머님 앞에서 제 흉을 봤다고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죠. 하며 시어머니를 비웃어드렸어요. 형님이 어머님과 연을 끄는 건 어머님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어머님은 형님을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 중간에 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형님과 저를 이간질하고 싶으세요? 아들 둘도 어머님 이간질 때문에 사이가 그리 좋지 않은데 며느리들한테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제 말이 끝났을 때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외할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서러운 울음소리였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어머님은 형님 탓을 하셨잖아요. 그런 어머님한테 속아서 한심한 아주버님이 형님을 또 몰아세웠고요. 형님이 이혼하지 않은 건 아이들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형님한테 고마운 줄 알아야죠.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고 있고 아주버님은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혀를 차시면서 며느리가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너무하다는 말이죠.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실을 대놓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저를 얽어매려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이 형님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면 형님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형님은 크게 웃으면서 시원해 하셨죠. 작은아버님 생신에 저희 부부도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작은어머님은 아주버님네도 같이 오지 그랬냐는 인사치레의 말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걔네가 요즘 바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시댁에 발길 끊었어요. 형님이 20년 가까이 참았으면 며느리돌이 하고도 남은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어머님도 당황하시고 시어머니도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시고 저녁에 알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다음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대요. 남편은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요? 엄마가 저도 괴롭혔지만 며느리들 괴롭히는 건 저도 눈뜨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빠는 왜 엄마를 말리지 못하세요? 이러고 따지고 드니까 시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리셨대요. 얼마 후에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가족의 일을 남들에게 떠벌려서 좋을 게 없다고 훈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거짓말은 습관이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거짓말 중에서 제일 나쁜 것인데 그걸 아무도 말리지 않으니 가족들끼리 안 보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한 가장인 아버님의 잘못이 어머님의 못된 본성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말해드렸죠. 시아버지도 어버버하시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형님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었어요. 형님은 놀라워하면서도 시원해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변명을 하셨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본인이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시어머니이기 때문이랍니다. 며느리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들은 모두 편해지고 싶고 며느리와 함께하고 싶은 본성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와 형님을 좀 속상하게 한 적이 몇 번 있는 것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친새끼들. 자기 주장 강한 한 멍청이가 그 단체에 물을 얼마나 흐려놓을 수 있는지를 직접 보게 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바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너무 많은 못된 짓을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거짓말이었고요. 형님이 잘못했고 어머님은 제 편을 들기 위해서 형님에게 미움을 샀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님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서 저를 형님 대신 부려먹으려고 한 거죠. 아주 유치한 장난을 치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속을 사람 흔치 않지만 속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남편이나 자식이라도 말이죠. 어머니는 시어머니란 자리가 그렇다고 하셨지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원래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어머님을 그냥 방관만 한 아버님이 잘못이고 어머님의 아들로 자랐다고 어머님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아주버님도 잘못이죠. 남들을 속이려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그냥 천성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청산유수처럼 했는지 지금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날 저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동서가 나보다 나 훨씬 낫다. 난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 동서보다 나이만 많지. 이러더라고요. 형님이 나쁜 시댁을 만나서 그런 거죠. 좋은 시댁을 만났다면 형님이 저보다 훨씬 더 좋게 풀렸을 거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맙다고 했고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게 2주 전인데 그 후로 저와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고 있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로 시댁에 왜 안 오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지 않냐고 물으셨대요. 남편은 우리 보면 엄마 건강이 안 좋아지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가요? 우리 안 보시는 게 엄마 건강에 좋아요. 했다네요. 언젠가 다시 시댁과 왕래를 하겠죠.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거짓말을 계속 꼬집어 줄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쓰러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불리하면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아프다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주니까요. 암튼 저는 시어머니와 다시 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제가 받은 스트레스 돌려드리면 되고 그렇게 하는 편이 제 정신건강을 위해 더 좋을 것 같아요. 맞네요. 시어머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못된 사람이라서 그런 거네요.
시어머니가 쓰니님에게 영 끈차고 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잘못을 대면하는 것이 못된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와서 달라진다? 자기 인생 전체를 부정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시댁을 위해 이유 없이 희생해온 형님을 위해 큰일 하셨네요.